안녕하세요. 어, 시대와 풍경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음, 이 시간에 이 코너는 과거에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화제라든지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면서 당시의 사회상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나라의 어떤 변모된 모습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당시 시대상을 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고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1965년 10월에 그 여성 잡지 여원이라고 하는 옛날 잡지가 있는데 그 옛날 잡지 속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무전 여행을 하는 학생들로 이 몸살을 앓는 이런 전국의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 그다음에 무전 학생들의 여러 가지 그 무전을 하는 원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전 여행을 하는 형태, 또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또 이들을 무전 여행 학생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시민들의 이 목소리들이 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방학을 이용한 무전 여행의 실태, 김삿갓의 후예들, 인정을 알고 명승고적을 두루 찾는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부걸, 무임승차, 무전취식, 농촌은 지금 무전 여행객들, 여행 학생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최영정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들 학생의 이런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전 국토가 또 농촌이 시름을 앓고 있고 골치를 썩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랬는지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속 90km로 거센 속도를 달리는 특급 열차 3등실에서 작업복 차림에 배낭을 짊어진 워커 군화 차림의 청소년들 모두 교모를 쓰고 있다. 고교생들이다. 마침 여객 전무가 차례로 차표를 검사하고 있다. 전무가 이들 앞에 이르렀다. 학생들 승차권을 보여주시오. 그중 리더인 듯한 학생이 일어선다. 나머지 학생들도 서서히 일어선다. 먼저 일어선 학생이 거수 경례를 위세 있게 붙인다. 저 전무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무전 여행 중입니다.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전무는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혀를 한 번 찼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전무는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다. 알겠어요. 그러나 열차에 승차할 땐 승차권이 있어야 할 게 아니오. 무전 여행 학생은 공짜로 여행을 타도 좋다는 법이 어디 있어? 요금을 내시오. 전무는 완강한 태도로 나왔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런 일점은 이미 예상했었다는 듯이 늠름한 것을 넘어 능청스러울 정도이다. 전무님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허리를 굽실거리며 애걸하는 태도이다. 안 돼요. 요금을 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안 돼. 그럼 다음 역에서 모두 하차해. 전무의 말은 거칠어지고 만다. 이런 실갱이가 되풀이 되는 동안 열차는 다음 역에 닿았다. 학생들은 주섬주섬 짐을 차리고 내린다. 제기랄, 나라의 기차는 우리의 기차. 공짜로 좀 타기로 했으니 했기로서니 어때? 입맛 떠들지 마. 됐어 됐어. 여기가 우리 목적지 아닌가 말이야. 김삿갓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라. 제3의 학생이 영탄조로 구성지게 뇌까린다. 이들의 일거일동이 자초지종 보아온 승객들을 조용히 움직이는 찻장을 통해 이들이 악을 쓰듯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 입맛을 다졌다.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삼천리. 이제 이게 명국환 씨가 부른 김삿갓 방랑삼천리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 이제 기차의 그 표를 검사하던 사람이 여객 전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도 이런 무전 여행객들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에 자, 이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표가 없다 하니 바로 내리라고 해서 이 학생들을 내쫓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기차 안에서 승객들이 이들 학생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신문이 학생들의 이른바 무전 여행에 대해서 여러 번 기사를 게재 보도했다. 경남 충무발로 8월 6일자 신문의 기사를 인용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충무 여행을 맞은 요즘 충무시는 무전 여행 학생들이 쇄도에서 구걸 행각을 하는 바람에 관청을 비롯한 여객업자, 상점 등은 비명을 올리고 있다. 이들 무전 여행 학생 수는 요즘 부쩍 늘어나 하루 평균 수십 명을 헤아리고 있는데 이들은 각 관공서와 상점을 찾아다니면서 경비, 식비 등을 구걸하는 한편 일부 학생들은 교통편이 무임승차를 일삼고 있어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의 제목은 구걸, 무임승차, 무료 숙박 등 무전 여행 학생들이 늘어 골치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무전 여행 학생 수는 올해 여름이 고비였다고 한다. 방학이 일찍 시작된과 때를 같이하여 무전 여행 학생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와 팔도 광산을 누비기 시작한 것이다. 확실한 수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지만 대충 잡아 그 수가 5에서 6천 명에 이르리라는 추산이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전체 우리나라 팔도광산에 쏟아져 나온 무전여행 학생 수가 5천에서 6천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농촌이나 또 이런 명승지, 유적지, 또 여행지에서 얼마나 큰 골칫거리로 자리를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즐겨 찾아가는 곳은 대개의 경우 명승고적지, 해수욕장 등이며 일부는 산악지대에 캠핑하는 경우도 있다. 명승고적지의 탐승이라고 하지만 동해안 일대는 지리가 험준하고 교통기관이 불편해서 대개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쏠리고 있으며 이는 평탄한 길, 조밀한 촌락, 편리한 교통수단 등이 그들에게 매력을 주는 요인으로 되어 있다. 무전여행 학생의 대부분은 고교생, 그리고 중학생과 대학생이 조금씩 끼고 있다. 주로 고교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자 대학생들이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의 무전여행 목적은 뻔한 것들이어서 별다른 특징이라는 것이 없다. 인정, 세정을 알기 위해서 젊은 시절의 고생은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기에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불안이 집을 무작정 뛰쳐나오게 했다. 세상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나 자신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행에 나섰다. 이렇게 그럴듯한 그 목적만은 가찬할 값어치가 충분한 이유 등을 내세우는 철학파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맹목파도 없지는 않다. 친한 친구들이 한다기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집에만 있자니 따분해서 그러나 지루한 여름방학 여행은 하고 싶은데 돈은 부족하고 해서 숙제 구걸하면서라도 다녀보자고 나선 행동파도 없지는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처량한 차림으로 집을 떠나 여행길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6월 하순부터이고 7월에 접어들면서 늘어나기 시작해 8월 초순에 절정에 달했다. 명승 고적지 등 관광지에 통하는 도시와 작은 마을에 매일 이들의 그림자가 끊이지 않았다. 우선 역과 버스 정류소에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경북 김천역의 경우를 보자. 경남, 충북, 전북의 도경계 지점인 관계로 하루 4명에서 5명이 내린다. 서울, 인천, 대전, 남원 등지에서 오는 학생들, 고교 1, 2학년들이 대부분이다. 모두 굶주린 듯한 모습들이어서 행장이 초라하다. 역장 최현수 씨는
하루 10여 명까지 돌보느라면 골치가 아파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 대전역의 경우도 하루에도 20여 명, 동철도국 관내에서는 100여 명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니까 철도국에 약 100명까지 이렇게 무전 여행객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은진미륵이 있고 관촉사가 있는 논산역에는 하루 10여 명, 당진에도 10여 명, 거기엔 예년에도 없던 여대생까지 끼어서 무임승차를 요구했다. 영남과 호남에 통하는 진주에는 20여 명, 기타 충무, 순천, 천안 등지에도 이들이 행렬이 잇닫는다. 청주시 당국은 속리산, 단양 탈경을 찾는 무전여행 학생 수가 7월 한 달 동안 500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며 부산시는 한 달 동안 200명이나 찾아들었다고 한다. 그럼 어느 부류의 학생들이 이러한 무전여행에 나서는가? 한 도시에, 그러니까 부산 같은 도시에서 약 200명의 무전 여행객들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름방학 동안 가장 피크로서 장사를 해야 되는 이 시기에 200명이 나와서 휩쓸고 간다면 이들의 장사가 정말 어느 정도나 큰 피해를 입을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무전여행 학생 중에 6, 7할은 서울의 학생들이고 그것도 비교적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이 많다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등지에서 또 소도시 학생들도 있다. 그들 말대로 방학을 이용해서 세상 물정이나 살펴보자고 여행길에 나서는 것인데 무전여행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안 가지고 떠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다소간 얼마씩 마련한 큰 뭉치는 배낭에 깊숙이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일푼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돈이 떨어져도 좋다는 배심으로 여행 일정 계획도 엉성하게 짠다. 담요 등 장비를 갖추어 떠나기도 하지만 숫째 맨손으로 나서기도 한다. 혼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학교 친구나 이웃 동무와 함께 그룹을 지어 3, 4일인씩 단체 행동을 한다. 여행 도중 날씨나 사고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 그대로 무전 걸식 여행으로 바뀌기도 한다. 무전 여행 학생들의 분류. 이들 무전 여행 학생들은 어떻게 무전 여행을 하는가? 돈 없이 하는 여행이 바로 무전 여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모든 것을 공짜로 통하려 한다. 공짜란 국어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민폐, 관폐를 끼치게 되고 무임승차, 무전취식이 여행의 수단이 됨과 동시에 목적도 되는 기현상이 된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의 무전여행의 특징이 있다. 그런데 한국적인 현실, 특히 농촌 사정에서 이 구걸이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다. 누구도 제 재물을 남에게 거저주기 좋아할 리가 없는 데다가 줄 형편도 못 되고 더구나 그 대상이 한두 사람이 아닌 다수라는 사실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은 뻔하다. 달라는 요청에 잘 안 주면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구걸 그 자체에 풍류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돈을 늘리기도 하지만 구걸이 잘 안 되는 경우 사기 행각, 나아가서는 범죄까지 저지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노동으로 돈을 벌어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는 무전여행을 하지 않겠다고 후회하는 학생도 있다. 즉 이런 부류를 형으로 나누면 첫째, 구걸이 안이 꼽고 응해주지 않을 때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 등 폭력도 불사하지 않는 행패형. 두 번째, 이 구걸을 하나의 도락으로 삼고 아무리 큰 욕과 모멸이 심해도 끝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야 말겠다고 하는 풍류형. 이름으로써 인정의 밑바닥의 맛까지 본다는 것이다. 세 번째, 축제형. 구걸을 해서 마련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눈물겹게 모아 액수를 늘려가는 타입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사기형. 이는 저명한 인사의 이름을 팔거나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워 상대방을 오인케 해서 돈을 뜯어내는 타입이다. 이보다 더 악질적인 것으로 발전된 것으로는 범죄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무전여행 끝에 주인집 돈을 훔쳐낸 소녀식모, 여인을 인신매매한 대학생 등이 그러한 예의 하나다.
이와는 정반대로 근로형, 국어를 일체 하지 않고 공짜도 싫다고 하는 고집파인데 이들은 육체 노동을 하며 돈을 벌어가며 여행을 한다는 진실한 의미의 무전여행파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러한 근로형에 비해서 의지가 약한 학생들은 중도에 여행을 포기한다. 가진 고생, 멸시와 푸대접에 질리어서 다시는 무전여행을 하지 않겠다고는 타입. 반성형이다. 이제 차례로 이러한 여러 형의 생태를 알아보겠다. 자, 그래서 이제 횡, 어, 첫 번째 예가 어, 그럴 것 없지 않아. 행포형. 장마가 개인 후 설악산과 낙산사들을 찾은 히치하이커들은 버스 여차장과 흔히 맞선다. 요금을 주어요. 네. 네 명의 학생들은 취기가 있다. 가만히 있어. 왜 떼먹을 것 같아? 누가 떼먹는 됐어요. 어서 내세요. 차장이 바싹 달려들며 손을 내민다. 무전여행 학생들이야. 좀 도와주어요. 뭐요? 안 되어요. 어서 내요. 앙칼진 여차장의 소리가 버스가 멎고 운전사가 개입하고 필경에는 버스 유리창이 깨지고 말았다. 신흥사 입구에 이르렀다. 이들은 큰 소리를 치며 쾌재를 불렀다. 큰 고목이 있다. 우리 여행을 기념해서 학교 이름을 새기자. 모두 날카로운 돌을 들어 나무를 찍어내어 무슨 농고라고 새긴다. 또 배나 버스 등 무임승차를 요구했다가 거절되면 뒷구멍을 통해 몰래 탄다. 배 안에서 적발되면 마음대로 하시오. 식으로 한다. 대들기도 일소라고 한다. 좀 봐주십시오. 풍류형. 이런 사람들을 풍류형이라고 하는데 교통의 관문 천안에서 찾아든 20여 명의 히치하이커 중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정복군이 있었다. 돈 없이 방랑의 길에 나섰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체험하자는 데 있습니다. 구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야망에 타는 표정이다. 무임승차를 했다고 경찰에 걸렸습니다. 파출소에도 끌려갔으며 혼도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멋 아닙니까? 두 번째, 예년에 없던 여대생의 무전여행 경우도 이 풍류형에 속하리라. 7월 31일 예산군 신풍역에서 서울 모 대학의 여대생 11명이 나왔다. 서울까지 안 되면 천안까지만이라도 무임승차케 해달라고 가진 애교를 피우며 애걸복걸. 수덕사까지는 유전여행을 했는데 돌아가는 길은 무전여행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어, 가는 길은 호화로운 여행이어서 푼푼하게 돈을 써버린 것이다. 되돌아가는 길은 무일푼으로 통하자는 배심도 이 멋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은 애교를 피운 덕에 기차에 탔음의 사실이다. 그들 말대로 천안에 도착해서 친구 집을 털어서 여비를 마련했는지 모른다. 축제형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돈을 벌어요. 서울을 떠난 지 8일째 수원, 평택, 온양을 거쳐 8월 8일 홍성에 도착한 박용호 군은 만족한 표정이다. 송동구 신당동에 산다는 박 군은 출발할 때의 돈은 통털어 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3,000원이 되었습니다. 사뭇 자랑이다. 여행을 하면서 노동을 했느냐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구걸에 의한 방법이긴 하지만 좀 색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 그는 출발하기 앞서 친척, 친지, 친구들의 주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여행 코스에 알맞는 대상자만 골라서 리스트를 만들었다. 타인의 소개장도 받아둔다. 이 같은 복음 루트망을 확보한 그는 예정대로 친지, 친구 등을 차례로 찾아 침식을 제공받은 후에 여비까지 두툼하게 얻어 고스란히 모은다. 두 번째 예, 출발에 앞서 깨끗한 노트 한 권이 마련된다. A지에 처음 도착해서 지방 유지나 저명 인사에 사인을 받고 돈까지 얻는다. 다음 B지에 도착해서 A지의 인사 모모씨가 이렇게 협조해 주었다 라고 하면서 그 지방의 유지에게 보이고 사인을 받는 후 여비를 얻는다.
이 방명록 공세는 그 학생의 신분에 대한 신뢰감을 주게 하고 친밀감을 갖게 만드는데 큰 효력을 발생한다. 특히 면장의 사인이나 읍장의 도장을 받아 관하 이장이나 동장에게 보일 때 가장 신속하게 돈을 얻어내기 마련이다. 사기형을 보겠습니다. 모모 시장은 박모 씨의 제4천형입니다. 여수시청에 찾아온 서울 A고등학교 박모군은 방명록을 펼쳐놓고 모 과장에게 눈웃음을 보냈다. 모모 군수 민 씨를 잘 아시지요? 제 아저씨 됩니다. 선생님 만나거든 안부 전화라던데요. 미리 조사해놓은 각본에 따라 그럴듯하게 친척 아닌 친척을 판다. 이러한 사기형을 형에 속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그처럼 애절한 몸부림을 물리칠 수 없어 속는 척하면서 몇 푼을 집어주거나 점심 등을 시켜준다. 이 친척 이름이 적힌 방명록이 기업체에 가고 경찰서에서도 찾아든다. 소규모의 귀하신 몸 행세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은 범죄형입니다. 해치워라. 멀리 경남 진주에 사는 손연자 양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검거된 것은 8월 10일의 일. 무전여행이 낳은 범죄 케이스의 하나이다. 손 양은 서울 봉익동 12 민희선 씨 집에 갓 취직한 식모였고 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돈 1,200원을 훔친 것이다. 진주 S여중 3학년생인 손 양은 모범생, 사춘기에 접어든 모든 소녀와 같이 문학소녀였고 현대문학을 탐독하고 상록파 시인들을 좋아했다. 조기 방학에 연장되는 방학, 답답하고 따분한 가정, 여기에 피나게 겪은 경험이 문학을 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어설픈 철학이 곁들여 그녀로 하여금 무전여행에 길을 나서게 만들었다. 넓은 서울, 어지러운 거리, 돈 한 푼 없는 그녀의 앞이 막막했다. 식모살이로 우선 굶주림을 메우기로 했다. 봉익동, 봉익동 민씨집에 취직한 것은 7월 24일이었으며 급료는 500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체험을 얻기 위해 참아보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집에 가고 싶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드디어 마음에 악의 씨가 도사리게 되었다. 집에 돌아갈 여비를 훔치자 주인 민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캐비넷에 있던 현금 1,200원을 훔친 그녀는 그 길로 서울역을 달렸다. 밖에서 돌아온 민씨가 서울역에서 뛰쳐나와 매표구 앞에 줄지어선 손령을 잡았다. 내 이 도둑년. 차마 입에 못 담을 욕설, 억센 주먹질. 손령의 무전여행은 이렇게 끝장이 났다. 또 다른 범죄형의 예입니다. 무전여행에 나선 대학생 등 5명이 시골 처녀를 꿰어 윤간하고 끌고 다니다가 사창가에 팔아 여비를 마련하려고 했던 부산의 이 사건은 무전여행이 빚은 범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것 중에 하나로 들었다. 서울의 모 대학교 공과대학생 장용배 군을 리더로 박명길, 박정일 등 5명이 청량리역을 떠난 것은 7월 7일. 돈 몇 푼 없는 빈 털터리들이었다. 철원 등을 헤매다가 9일 하오 5시 묵호행 열차를 탔다. 마침 그 열차 안에 예쁘장한 시골 처녀가 타고 있었다. 충남 보령군 대천면에 사는 최보희양. 그녀는 무단 가출한 처녀였다. 시골티가 나는 최양과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부산에 가서 취직시켜 주겠다고 꾀었다. 순진한 최양은 이들의 말에 그대로 넘어갔다. 묵호역에 내려 이들은 무허가 하숙집으로 최양을 유인해서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최양을 번갈아가며 욕을 보였다. 무임승차로 포항에 도착한 7월 13일까지 4일간 최양은 욕을 치러야 했다. 포항 도구산에서까지 대낮에 희롱을 당했다. 오도 가지도 못하게 된 최양은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로 13일 밤을 보낸 이들은 최양의 처리 문제를 의논했다. 쉬 결론이 안 났다. 14일 부산에 도착한 이들은 시내 모 여관에 들었다. 이들은 서울에 갈 여비는 최양을 사창가에 팔아
충당하기로 했다. 이날 밤 예정대로 시내 초량동 3가 108번지에 나가서 모 사창포주에게 흥정을 걸었다. 흥정이 거의 끝날 무렵 순찰 중이던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꼬리가 잡혔다. 검문하던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강간 및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나 이미 늦었다. 공짜는 싫다. 그들은 애초부터 무전여행에 나선 것은 아니다. 여행 스케줄이 어긋났기 때문에 여행 후반이 무전여행으로 뒤바뀌고 만 것이다. 방학을 이용해 제주도에 등반 왔다가 풍랑으로 배길이 며칠씩 끊겼다. 숙박비도 딸리거니와 뱃삭 기차싹도 문제거리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거의 다 아이스케이크통을 어깨에 메고 거리에 나섰다. 국어는 싫다는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에서 국어는 원래 어려웠기 때문이다. 도둑도 없고 거지도 없고 대문이 없어 산무인 섬, 그 섬에서 국어는 크게 이단시된다. 이 섬은 3년 내에 흐려졌다. 육지에서 찾아오는 수십 명의 무전여행 학생들이 구차스럽게도 국어를 생각을 해왔다. 관패, 민폐가 심해감은 물론 제주도의 산무 전통이 더럽혀진다고 도민이 분격했다. 이런 연유에서 도 당국은 가차없이 이들을 냉대하고 구걸도 못하도록 단속하는 등 강경책을 썼다. 학생들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혼연히 돈을 벌기로 나선 것이다. 7월 한 달 동안 아이스케이크 통을 맨 학생 수는 50여 명을 넘겼다. 이들 중에 춘천대학 김현일, 선우봉진 두 학생이 있었다. 2시간에 5원짜리 50개를 팔아서 250원을 벌었습니다. 할 만한 일이던데요 라고 해맑게 웃었다. 또 서울 모 고교생 2명도 아이스케이크 행상을 했다. 하루 300개씩 팔아 1000여 원을 거뜬히 마련했다. 관공서나 상가 등에서 즐거이 사주더군요. 갸륵하다고 많이 사주었어요. 부두에서 배를 탄 두 학생은 티끌 없는 얼굴로 제주도를 떠났다. 다시는 않겠다. 반성형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논산군 은진면의 관초시에서 온 이리 K고등학교 3학년 박상무, 이리 N고등학교 3학년 이정석군 등은 거의 울상들이었다. 이젠 지쳐서 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라고 했다. 무엇에 이들은 지쳤을까? 7월 25일 각각 1,000원씩을 가지고 이들은 남해 일대로 향했다. 마산, 진해, 경주를 구경하다 보니 돈이 바닥나버렸다. 문전 걸식이 시작되었다. 도둑차를 탔다. 밤에는 백사장에서, 바위에서 잠을 잤다. 돈 없이 고생을 참고 견디려 했어요. 그러다 가는 곳마다 푸대접인데다가 불량 학생으로 취급받아 참기 어려운 모면을 느꼈어요. 이건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무전여행 학생 때문에 민심이 나빠지고 있다고 전하고 이들의 민폐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게 된 것이 이번 여행의 소득이라고 말하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논산읍 동장 엄태화씨는 일주일이면 평균 10여 명이 내 집을 찾아와요. 여비와 잠자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큰 골칫거리입니다. 무슨 대책이 서야겠어요. 라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두 번째 예. 진주의 사자들은 히치하이커들은 시내 고적인 촉성루, 서장대, 북장대, 호국사, 의곡사 등지에서 야영하기 마련이다. 보통 5명에서 7명씩 떼지어 캠핑을 한다. 이들은 지방 깡패들이 괴롭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금품과 소지품을 빼앗기고 얻어터지기도 한다. 경찰이 그곳에서 임시 파출소까지 설치 보호하건만 사고가 이따금 생긴다. 피해 학생들, 특히 이런 학생들은 객고에 겹쳐 서러움이 복받쳐 마구 온다. 지리산 등반길에서 실족, 죽은 동료의 시체를 안았을 때의 절망감, 차를 놓치고 몇십 리 길을 걷기도 하고 두 끼니를 굶으면서 산고개를 넘어야 한 여행길에서
얻기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한 학생은 후회했다. 공짜 여행이라는 그릇된 개념. 너 방학 때 여행 갔다 왔다며? A씨가 그의 사촌동생에게 물었다. 응, 무전여행 하고 왔지. 뭐? 무전여행? 아니, 너 돈 없었잖아. A씨는 납득이 안 갔다. 고교 2년생인 그의 사촌동생 집은 부유한 가정이다. 왜 돈이 없어? 그렇지만 무전여행을 했어. 돈이 있지만 무전여행이라 알 수 없는걸? A씨는 정말 알 수 없었다. 돈을 흡족히 갖고 한 여행도 무전여행이라고 요즘 하이틴들은 말한다. 아니, 자랑하는 것이다. 이만큼 무전여행은 붐을 이루었다. 인정을 알고 세상을 맛보며 명승고적지를 두루 찾는 멋. 이 멋이 그들의 신조가 되어 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이미지 가운데 풍류시인 김삿갓이 있고 세계 일주한 김참삼씨도 들어갔다. 그러나 김삿갓의 풍류도 없고 김씨 같은 학구적 탐구도 거의 없다는 데서 그들의 멋은 재검토될 멋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무전여행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롯되어야 한다. 무전여행은 공짜 여행 또는 유흥이나 도락을 위한 여행이 결코 아니다. 돈 없이 공짜로 얻어먹고 거저 교통편을 이용하는 비현대적인 여행일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정설이다. 벌어서 하는 여행, 근로나 육체 노동을 하여 노임으로써 보수를 받아 그 돈으로 다음 목적지까지 여비로 쓰고 침식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무전여행의 참뜻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모 무전여행 클럽의 세 가지 계를 소개해 주고자 한다. 첫째, 그 지방의 여자와 친밀해지지 말 것. 둘째, 다음 목적지까지 갈 돈만을 벌 것. 셋째, 관에 일체에 의뢰하지 말 것. 이 세 가지 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무전여행은 생산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학생의 경우 학구적인 것, 예를 들어 식물 채집, 동물 채집, 풍토 취재, 전설 수집 같은 것들. 적어도 사회 풍정의 일지라도 하나 결과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은 특히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 하에서 목적했던 일, 욕구 불만의 일 등을 실현시키고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따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학도들에 의해 그릇되게 생기고 번진 무전여행은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할 단계에 있으며 그 시정이 늦어지면 학생들의 성격 파탄만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 지금까지 이제 그 1960년대에 그 몰아닥쳤던 이전 무전여행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 전국적으로 5, 6천 명 정도의 무전여행객들이 전국을 휩쓸고 다니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끼치는 경제적인 어떤 해악과 또 사회적인 문제, 또 범죄와 연관되면서 어, 정말 본래의 취지와 멀어지고 있는 그런 무전여행의 모습들을 좀 비판적으로 쓴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일부의 학생들이 어, 부족한 그 여비를 자신들이 근로를 통해서 또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서 충당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도 보이고는 있었는데 대체 학생들이 이런 돈 없이 여행을 떠나고 또 무임승차를 하고 운전 걸식을 했던 이런 것들을 마치 자랑거리처럼 떠버리고 또 그걸 즐기는 그러한 풍토에 대해서 개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실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어떤 그 시대적 그 유행이 된 것은 음, 무엇보다도 딱히 그 당시에 학생들이 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시골의 학생들은 일이라도 하는데 서울이나 중소도시의 학생들은 방학 기간 동안 딱히 할 일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청소년들이
무전여행을 많이 떠났고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초를 겪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러한 무전여행이 유행하게 된 것은 당시에 미국의 어떤 서구적인 어떤 풍토, 어, 히피 문화,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찬삼 씨라고 하는 유명한 여행가가 쓴 세계 여행 관련된 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학생들의 마음에 많은 자극을 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전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나온 학생들의 그릇된 인식, 무전여행에 대한 잘못된 어떤 풍토,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965년 당시의 시대와 풍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